수원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파트 페이지 422페이지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설명을 쓰면서 자세하게 쓸게요. 제가 학생들이랑 오프라인에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가세, 소득세를 너무 많이 까먹으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쓸게요. 설명을 하면서. 자, 1번 갑니다. 1번. 다음은 납세자에 대한 설명이다. 잠시만요. 납세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일단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고 두 번째, 사업상 독립적으로라는 말이 나오셔야 돼요. 누구 밑에 종속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고 세 번째, 재화나 용역에 공급을 하는 자예요. 되셨죠? 그러고 네 번째, 사업성을 띠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생산해서 혹은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들을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가 맞아야 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같은 경우는 사업자만 이제 과세를 하고요. 세금을 매기고요.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아니면은 개인에 대해서도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라면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예요. 자, 다음 아래 가볼게요. 2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어요. 맞는 얘기시고. 다음 그러고 이제 일반 과세자 안에 들어가는 게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일반 과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 금액 직전 연도 이제 쉽게 매출액이 정확히는 공급 대가인데 직전 연도 매출액이 조금 작다 그러시는 분은 간이과세자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음 또 갑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다음에 매입세 공제도 못 받아요.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공제도 안 해줘서 환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라 부르시냐면은 부가세라고 쓸게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할 필요가 없나요? 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 소득세법상 혹은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말 주의하셔야 돼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오케이, 맞아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럼 틀려요. 왜냐면 소득세나 법인세법상의 사업자가 맞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그런 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아래 갑니다. 자, 아래 4번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면은 면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시면은요 부가가치세 부담하지 않습니다. 면세는 세금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 요거를 하실 때 이제 이런 구분을 좀 하시면 좋아요. 흔히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전산세무 2급 하시거나 회계 1급 하실 때 매입 매출 전표 치시면은 과세라는 거 있으시죠? 과세 매출 이런 것들. 과세라는 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과세라 그래요. 쉽게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세금을 적용한다, 세금을 계산한다, 세금을 매긴다 이런 말로 보셔야 되는데 그냥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를 할 때는. 그러고 영세라는 말은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러신 분 있어요. 영세는요 세금이 없잖아요. 아니요, 0의 세금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환급이 되니까. 되셨죠? 그러고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영세랑 면세랑 구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면세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요. 되셨죠? 환급도 못 받고요. 당연히 이 환급 못 받는 거랑 이어지는 얘기가 매입세 공제도 못 받아요. 되셨죠? 요렇게 위에 있으신 과세나 영세 같은 경우는요,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환급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에 매입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맞습니다. 면세는 아니지만.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2번 갑니다.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방금 얘기했죠.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그랬죠. 영세 적용받는 사람. 다음에 과세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시게 되면은요,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면 공급가액에 1%를 적용하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되셨죠? 그러고 요게 이제 밑에 내려가면 아마 얘기가 또 나올 텐데, 또한 제재사항이 뭐가 있으시냐면은, 또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급가액의 1%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을 받는구나. 그러고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구나가 원칙인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는 사업을 개시한 기간에, 다시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입세 공제를 합니다. 해준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한다 그러면은 틀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는다가 맞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런 의미예요. 자, 지문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4월 1일인데 이때 사업을 개시하고, 옆에서 강아지가 킁킁거리네요. 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되셨죠? 그러고 나서 6월 30일까지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1기 동안, 지금 1기에 사업을 개시하고 1기 동안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물건을 판매한 부분이 있으면은요, 일단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원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방금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은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그럼 6월 30일이겠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셨어요? 쉽게 그러면 날짜로 봤을 때 한 7월 20일쯤 되겠네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되셨어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구나. 선생님, 가산세는요? 가산세 내야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 있고요. 그럼 마무리로, 선생님 그러면요 20일 이내 등록을 안 하면요, 그럼 당연히 1기 거는 공제를 안 해줘요. 매입세 공제를 안 합니다. 가산세도 되고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2기는 해줘야죠.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요런 말이 나오실 수 있다는 거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3번 갑니다. 3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예요. 요거 맞는 얘기신데, 요거 아래 있는 거 좀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는요. 부가세는 납세지의 기준이 원칙은 사업장이에요. 되셨어요? 그래 사업장이 있는 곳에 이제 관할세무서에 납세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이나 전산회계 1급 하실 때 주로 이제 전산회계 2급 문제인데 회사 등록 들어가서 사업장 주소를 바꿔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세 납세지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은 회사를 이전하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 사업자 등록증에서 이거 수정됐으니까 이거 바꾸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문제.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시면요. 세금에 대한 납부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사업장별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뭐 물론 요즘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예외 제도가 있냐면은 첫 번째 예외 제도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제도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랑 환급만 해요. 신고는 안 돼요. 되셨죠?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신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선생님 그러면요 뭐 납부 말고 뭐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예외 제도가 뭐가 있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다시 본점에서 주된 사업장이 이제 본점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세금 계산서의 발급, 다음에 세금에 대한 계산, 다음에 세금에 대한 신고, 다음에 세금에 대한 납부나 환급,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등록, 다음에 뭐 세무조사 나와서 결정경정 받는다 그럼 결정경정 등 이런 모든 이제 부가가치세 사항에 대해서 전부 주사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주사무소에서 한다 등을 한다. 되셨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이 발급, 계산, 신고, 납부, 등록, 결정, 경정 이것 중에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되셨죠? 그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그거 말고도 나머지 것들을 전부 본점에서 하는 거. 되셨죠? 근데 제가 위에는 주된 사업장이라고 쓰고 아래는 본점이라고 썼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는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는 본점만 가능해요. 되셨어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비영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무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본점만 가능해요. 되셨죠? 그래서 요런 생각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해서 신고, 납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 답안에 가는 게 3번. 되셨죠? 요거 말고도 차이점이 여러 개가 다시 차이점보다는 이제 공통점이 여러 개 얘기가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교재에. 근데 주로 제가 문제 나오시는 거는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 얘기 중에 문제가 나오실 거고, 그러고 그 외 나머지 공통점은요 혹시 궁금하시면 앞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아래 사업자란 4번 영리 목적으로 아니에요. 영리 비영리 상관이 없다 그랬죠? 사업상 독립적으로 오케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업자라 그런다. 근데 앞에 말이 틀렸죠. 자, 아래 가볼게요. 자, 다음 3번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사업자는 크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눈다가 맞는 얘기 위에 문제 중에 있었고요. 다음 2번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상관이 없다 그랬고요. 3번 단순히 한두 번 정도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성을 인정될 수 없다라고 적혀있죠. 오케이 맞아요.
아까 제가 1번 설명할 때 사업성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거나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행위다 이렇게 적어드렸었는데 이게 딱 얼만큼입니다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한두 번,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물건을 사용하시다가 물건을 새 걸로 교체하고 싶어서 예전에 쓰던 이제 중고 물건을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이라든가 번개장터에 물건을 올리는 그런 한두 번의 행위는 사업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판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시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 옳은 얘기시고요. 4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자를 겸용사업자라 그래요. 근데 겸용사업자도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도 안분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전산세무 2급 하실 때 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안분 계산하시고 정산하시고 그 다음 기수서부터는 유형자산이라든가 이런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다음 아래 갈게요. 4번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오케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됐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 발급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미등록가산세 적용받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세 번째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없다. 오케이. 4번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게 예외 제도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원래 원칙은 과세기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세기간의 원칙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거든요. 근데 이 과세기간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장을 오픈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다면 미니멈 빠른 날짜 언제 사업을 개시한 개시일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사업자 등록일 중에 빠른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기간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실 수도 있거든요. 되셨어요? 이런 예외가 있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게 아니다. 나는 사업 개시를 먼저 했습니다. 라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일 이내 개시하고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사업 개시를 하기 전에 그 회사에 혹은 사업장에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구입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물건 팔려면 재고자산도 미리 받아와야 될 거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기하여 되셨죠? 기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은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20일 이내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매입세 공제가 지금 안 된다고 다시 매입세 공제를 된다 그래놓고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았으면 되셨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런 케이스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되셨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다. 되셨어요? 위에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6월 30일 되셨죠? 그러고 회사는 4월 1일에 사업 개시를 했고 개만 쓸게요. 개시. 그러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앞에 부분은 그러면 아직 사업자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되셨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되셨죠? 그러면 이때 등록을 해야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는 건데 앞에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습니다. 다음 아래 내려갈게요. 자, 다음 5번 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다음 1번 갑니다. 1번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 챙겨두실 게 뭐가 있냐면은, 부가세에서는 국가도 사업자로 봐요. 되셨죠? 근데 법인세에서는 국가는 비과세법인이에요. 그러고 아마 제가 앞에 설명했겠지만 외국 국가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오케이, 맞는 얘기. 납세 의무자 되실 수 있어요. 사업자니까. 다음 2번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재화의 공급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는요, 반복적으로 하는 자는 사업성을 띠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걸리면 되셨어요?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납세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업자 등록 안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 내기 싫어서 탈세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러신 분들은 걸리시면은 세금 징수를 당합니다. 가산세 부분에 그동안 매입세 공제도 못 받고 하셔가지고 세금 징수를 당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을 합니다. 세금 내셔야 돼요. 원래는 반복적인 의사가 있어서 사업성이 있으시면.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요. 3번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죠. 이거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종속적인 부분이라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4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나 개인도 가능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에 해당을 한다. 오케이. 다음 아래 갑니다. 6번 갈게요. 6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아니죠.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그랬죠. 제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개인도 있다 그랬어요. 수입할 때는. 공급 같은 경우 재화의 공급이나 용료의 공급은 사업자여야 되고, 다음 그러고 세 번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 여부는 무방하다 그랬죠. 그래서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다. 다음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3번. 4번 주된 사업이 과세이면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도 과세이고, 주된 사업이 면세이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도 면세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여기서 사업에 따른 일시적 공급은 제가 앞에서 이제 앞에 영상 찍을 때 제가 적었던 것 같은데, 주된 사업이 과세라면은 되셨어요? 일시적 공급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일시적 공급 대상이 과세다 그럼 과세가 되고요. 다음에 일시적 공급 대상이 면세다 그럼 면세가 됩니다. 되셨죠? 다음 아래 주된 사업이 면세라면은 일시적 공급이 다시 일시적 공급과 무관하게 면세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주된 사업이 과세이면 과세죠.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주된 사업이 면세이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가 맞습니다. 그래 답안에 가는 거 4번 틀렸어요. 앞에 말이 틀렸죠. 자, 다음 뒤에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 426페이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가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정리하시면서 부가세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요, 과세 기간이
몇 개월? 6개월. 되셨죠? 다음 그리고 간이과세자는요. 과세기간이 몇 년? 1년.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챙겨주시면 좋고요. 가끔 이러신 분들 있어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과세 기간이 예정 확정이 나눠지니까 예정 확정 해가지고 4개 아닌가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예정 과세 기간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정 신고 기간이라 그러시죠? 6개월 중에 일부분을 미리 납부한다 혹은 미리 계산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되셨어요? 세금을 매기는 기간은 6개월인 거고 그 중에 일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납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게 예정신고 기간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과세기간은 일반 과세자는 2개. 다음 그러고 6개월 요런 데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 또 갈게요. 자 그러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이죠. 1년. 됐죠? 다만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죠. 단 예외가 있어요. 사망을 하거나 출국을 하시면 되셨어요? 사망을 하시거나 출국을 하시게 되면은 쉽게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혹은 출국일까지 이민을 갔다. 그럼 요런 상태. 여기서도 이제 틀리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말 틀리시면 안 돼요. 1월 1일부터 폐업을 하면은 폐업일까지가 소득세의 과세 기간이다. 그럼 틀려요. 아셨죠? 그 얘기는 부가세 얘기예요. 과세 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되셨죠? 이유는 폐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사업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을 하나만 가진 사람이 하나만 가진 이제 사업자가 있으시면은 폐업을 하시면 부가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가 이제 그거 납부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과세기간의 폐업일까지로 잡아주는 거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근, 연기, 이배, 퇴, 양 8가지가 있어요. 가끔 이배, 사근, 연기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근, 연기, 이배를 외워요. 되셨죠? 이제 순서 그 책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안 외우고 나중에 2월 결손금리기 순서대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사근, 연기, 이배, 퇴, 양 순서로 외우는 편이에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폐업을 하시게 되면은 사업 소득세에선 사업 소득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외 나머지 소득은 살아 있는 상태예요. 폐업하셨다고 뭐 직장을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통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뭐 이자소득이나 이런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기간은 멈추시면 안 돼요. 되셨죠? 마무리 얘기. 폐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폐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 되셨죠? 폐업을 하시면 폐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 말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폐업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이네. 이렇게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폐업일이니까 그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정하죠. 1번 정관에서 정하거나 2번 정관이 없다면은 정관에서 안 정했다면은 신고를 하거나 3번 무신고라면은 위에 1, 2를 안 했다라면은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간주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한다. 되셨죠? 다음 그러고 이게 예외가 있기는 해요. 무조건 아니고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실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사업 개실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은 아까 요런 얘기 적었던 거 기억나세요? 미니멈 둘 중 빠른 날 개시일과 사업자 등록일 중에 빠른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거 예외라고 제가 적어드렸었죠. 됐죠? 다음 그러고 3번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개시일부터 시작일부터 다음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한다. 폐업일까지 오케이. 답안에 가는 거 4번.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요 끝난 후 25일이시죠. 그죠? 그래서 부가세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네. 되셨죠? 다음에 소득세는 다음 연도 확정신고 기간이 5월이시죠. 되셨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뭐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이제 2월 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그러고 뭐 인정사유가 있으시거나 뭐 공적연금이거나 이러시면은 기간이 달라지실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 예외적인 얘기라서 따로 안 쓸게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쓸까요? 사업연도가 이제 법인세법상 이용하니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네. 이게 이제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성실사업자 얘기도 있으시게 되는데 그런 얘기 일단 제끼고, 그래서 요게 원칙 되셨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5일이시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과 확정으로 나눠진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경우는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눠지죠. 그래서 예정 1기, 확정 1기, 다음에 예정 2기, 확정 2기 이렇게 나눠지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면 잘못 설명될 거니까 일단 답은 1번이네요. 자, 3번. 사업자는 예정신고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하시죠. 다만 예정신고에 누락한 부분이 있다라면 확정신고서에 포함해서 하실 수 있고, 다음에 확정신고에 이제 누락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정신고서로 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다음 그러고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 납부한다는데 요게 이제 올해 개정사항이 있어요. 개정사항. 그래서 요렇게 딱 적혀 있으면은 말이 틀려요. 되셨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 중에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 만원 미만인 법인은 이제 소규모 법인이죠. 이런 상태가 되시게 되면요 예정 고지를 합니다. 고지 되셨어요? 그래서 신고 납부한다죠. 그래서 요 말은 신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이게 올해서부터 생긴 조항이라서 이게 괄호 옆에다가 아마 이제 지문을 적어주시는 게 아마 다음에 이제 수정판이 나오시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괄호 안에다가 법인사업자 중에 1억 5천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제외합니다 라고 이제 적어주시는 게 올바른 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일단 1번이 일단 제일 틀린 말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다. 뭐 애매하다라고 보긴 좀 그렇죠. 이런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틀린 말인데 일단 우리 답은 1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무리로 요렇게 이제 예정 고지하는 법인 같은 경우도 뭐 예정 고지하는 법인이나 아니면 지금 법인이었으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제가 나중에 뒤에 넘어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일단 1번.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3번. 다음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재경 담당자들의 대화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김영희 씨,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지금 등록이란 말 없죠? 그러니까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오케이, 이게 원칙. 두 번째, 강철수 씨,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 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을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시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봐요. 근데 하치장이나 저유소 같은 경우는 사업장으로 보질 않아요. 이제 하치장 같은 경우는 창고고요. 저유소는 이제 기름 보관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제 사업장으로 보질 않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챙겨두시면 게 좋은 게 임시 사업장이 있다 그러시면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되셨죠?
뭐 임시사업장 개설 기간이 뭐 10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예외 규정 빼고 일단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이민호 씨.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맞죠? 이거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고. 다음, 그러고 박민주 씨. 부가가치세법상 계속 사업자의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아니죠. 6개월씩 한다 그랬죠. 일반 과세자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박민주 씨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